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유튜브 73편 유전자 검사 방법, 성범죄에 특히 많이 적용되죠. YSTR 유전자 검사 방법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사건에서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특수상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가위를 들었다고 쳐봅시다. 이 가위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경찰에서는 이 가위에 이 사람의 어떤 지문이나 이걸 잡으면 이 표피세포가 여기에 묻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서 나온 이 샘플을 먼저 국과수에 보내고, 그 다음에 피조사자의 유전자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이건 예인데요. 숟가락 같은 거를 입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입으로 넣어서 이렇게 한번 돌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 안에 직접 넣어서 그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를 채취해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실제로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STR 유전자 분석 방법과 YSTR 유전자 검사 방법이에요. STR 유전자 검사 방법은 상피세포나 어떤 정자, 그리고 이제 증거물에서 나온 어떤 세포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을 통해서 DNA가 검출되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의 유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사실상 다툴 수가 없어요. 이 STR DNA 분석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께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그 유전자 검사 방법에 의해서 그게 맞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STR 유전자 검사 방법을 통해서는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다만 YSTR 유전자 분석 방법 때문에 STR DNA 분석 결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YSTR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게 나왔다고 해서 당신의 유전자가 나온 거야 라고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YSTR 유전자 검사 방법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의 어떤 반복 구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형제 등 부계 혈통이 일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사실상 이 부계 혈통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부계 혈통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YSTR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성씨 부분은 이제 조상,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 같은 조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Y 염색체에서는 어떤 유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범위 정도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씨가 특수한 성씨다, 아니면 저처럼 노씨라든지 아니면 주씨라든지 곽씨라든지 좀 이런 성이 특이한 피조사자 같은 경우 YSTR 유전자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씨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다만 김씨라든지 박씨라든지 이씨라든지 이렇게 어떤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국 YSTR 유전자는 그 사람이라는 특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계 혈통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제한된 범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YSTR 유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당신이다 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동일 부계 혈통의 그 성씨만 같은 사람이 아주 우연의 일치지만 그 상황에서 DNA가 검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또 변호인 의견서에 썼던 내용 중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DNA가 아닌 동일 부계 혈통의 YSTR DNA형만 검출된 경우, 이건 STR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가 아닙니다. YSTR DNA형만 검출된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있었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DNA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일치하는 STR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YSTR만 나온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의 질 속에서 검출된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YSTR이 나왔지만 그 사람일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이나 어떤 침이 튀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계 혈통이 동일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판결,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어떤 DNA, 피해자의 팬티, 감정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지만, 이러한 YSTR DNA형은 상피세포가 묻어있는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고, 미세한 각질에도 검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단순히 악수라든지 어떤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다른 부계혈통이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YSTR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YSTR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를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도 있습니다. 결국 YSTR 유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서 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떤 침이라든지 어떤 접촉이라든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검출될 수가 있고, 또 그 YSTR 유전자가 부계 혈통이 동일한 것에서만 제한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DNA가 검출되었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신 DNA가 나왔어 라고 하는 부분은 YSTR 유전자가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조사 입회를 해보면 STR 유전자나 어떤 정액 반응이나 이런 게 검출이 안 됐는데 YSTR 유전자가 나왔으니까 당신 거다, 당신 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당신 거 검출됐으니까 그냥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획일화 시켜서 당신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YSTR 유전자 분석 방법 자체가 그 사람을 특정짓는 것이 아니라 부계 혈통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동일 성씨가 다수의 김씨, 박씨, 이씨처럼 성씨가 굉장히 많은 경우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제3의 피의자가 있을 가능성은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STR 유전자 검사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DNA 결과가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찰 수사 입회를 해보면 경찰 수사관님께서는 국과수에서 어떤 감정 결과물에 거의 종속되는 경향이 있고, YSTR 유전자 검사 방법 자체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뭐가 나왔네,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잘못했고 유죄의 증거로 입증이 되네, 이렇게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YSTR 유전자는 동일 부계 혈통에서 검출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어떤 침이나 다른 어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검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는 어떤 동일성, 특정 가능성을 내재한 검사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국과수 감정원과도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도 해보고 제가 문의사항도 확인해 본 바 있지만, 보조적인 방법으로 수사가 되어야 되지, 이게 주된 어떤 유죄 입증의 증거로서 YSTR 유전자 검사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오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YSTR 유전자 분석 방법 때문에 혹시 곤란에 처하신 분이나 좀 반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